근데 오늘 저기 기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접었다는 기사도 있고 아니다 나는 원내대표 출마한다는 기사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출마 어려워요. 출마 그게 어렵다. 안 나온다는 뜻이지 그거를 파가지고 안 나온단 말이 적시돼 있지 않으니까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건 아닌 어떤 기사에는 또 이철규 의원이 부인했다 그러더라고. 원내대표 출마 포기했다는 거를.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 그게 어. 내가 나간다고 안 했으니까 내가 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냐 이런 뜻이에요. 아, 다 읽어봤어 제가. 아, 그래? 예. 물론 육성으로 들어봐야 돼. 이 음성으로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텍스트로만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음. 제가 이해하기로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언제 나간다고 그랬냐. 어. 그러니까 내가 답할 의미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막 왔다 갔다 아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기사 제목으로 이제 안 나간다고 안 했으니까 안 나간다고 안 했으니까 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형님 생각에도 이철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나오기 좀 어렵다. 못 나와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와야 되니까 저는 진짜 이 앞으로 22대 국회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를 위해서 본인이 안 나간다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죄송합니다. 형님 또 난처한 질문을 또.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딱 들더라고요. 뭐 네. 네. 그러니까요. 참. 아유 또 포엑스라지 동료 시민님 백변님 오늘 강력에서 냉면도 드시던데 안 불었나요? 네? 와서 만들어 주나요? 평소 공부. 뭔 아 말이에요? 오늘 그 강력한 사팀이라고 채널에 갔는데 어. 앵커 바뀌었거든요. 이용환으로 앵커로. 바뀌었어요? 근데 사건 사고 처음 하는데 뭐 이제 뭐 나름 재밌게 보겠다고 냉면과 몰랐다고 그러는데 을밀대 냉면이 왔어. 먹으면서 방송하고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조금 불었었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당이 이제 뭐 이게 뭐 무조건 용산의 책임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용산과 밀접해 보이는 듯한 느낌 드는 사람이 중책을 맡는 건 좀 아니지 않겠어요? 현재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 당과 대통령실이 분리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총선에서 저희 지지층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바뀌었네. 예를 들어 어제 계속 도루 작전하다가 다 죽었어. 그럼 오늘은 도루 안 내야죠 사인을. 뭐 그렇지. 그런 의미잖아요. 굉장히 아니면 도로에서 살던가. 그렇지. 못 살아. 달리기가 느려요. 요새도 많이 죽더라. 아, 거의 김범석급이야. 내가 보기엔 달리기가 지금 여기 어떻게 살아 이게 도루가. 지금 이철규 의원이 어떻게 도루가 살아요. 맨날 뭐야 비디오 판독만. 이것만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봐도 죽었어. 그러니까 김범석이라니까 거의. 김범석. 아, 또 어쨌든 못 알아듣는 분 계시는데 요즘에 LG에 야구 신동 하나 있어요. 예, 뭐, 김범석. 치면 홈런이야. 맞으면 넘어가는데 달리기 굉장히 느린 선수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당 체질 개선이라는 게 물론 내부적으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아 저희가 좀 변화하는구나. 총선 전과 후가 좀 달라지겠구나 이런 이미지는 최소한 줘야 되죠. 그걸 줘야 하는 차원에서 어. 출마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했어요. 황우요. 예, 그럼 이제 비대위가 시작되냐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이제 지명을 해서 그또 상임 정국이라는 데서 통과가 돼야 통과가 돼야지. 비대위원이 임명이 되면서 비대위가 구성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윤재옥 당 원내대표 권한 대표 체제라고 봐야 돼. 하여튼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장관이 없고 대통령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일단은 당분간 이제 그러고 나서 비대위 출범해도 비대위 체제로 좀 갈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네, 그래서 뭐 빨리 이제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만 하는 비대위를 관리형 비대위. 역할을 한정짓고 있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전당대회를 정말 언제 할 수 있을지. 근데 일단 뭐 사실 정치 시계는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데 네. 대중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지금 보기에는 뭐 윤지호 원내대표 정도만 보이고 당에 뭐 누가 딱히 막 두드러지게 나서서 보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떤 스피커가. 그러니까 윤재옥 원내대표도 5월 9일 날이면 임기가 끝나요. 그날 새로 원내대표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보이는 지금 국민의힘의 그림은 그 뒤에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나와도 사실 국민들한테 그렇게 신선하거나 뭔가 변화가 있거나 이런 느낌 별로 없잖아. 그쵸. 일단은 그러니까 그분을 뭐 비판하는 게 네, 아니라 12년 전에 저희 당 당대표 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당분간 국민의힘의 좀 소위 얼굴? 좀 원내대표 아니겠어요? 새로 선출될? 일단 네, 그러면 그 원내대표는 하는 느낌이 좀 그러니까 최소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느낌으로도 그렇고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송석준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한 해 만에 하고 있던데. 출마 선언을 했어요. 출마 선언을 했고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원내대표는 최소한 3선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요. 제가 이거 맨날 써서 다니거든요. 예. 3선이 그럼 몇 명이냐? 15명이에요. 15명. 자, 그럼 조금 올려 4선은 몇 명이냐? 11명이에요. 음. 근데 이제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했잖아. 그것도 조금 사실 그러니까 그게 또 일각에서는 아니 이철규 의원이 하겠다고 나서면은 뭐 소위 뭐 윤석열 윤심이라고도 하고 막 그럼 누가 나서겠냐. 근데 그래서 오히려 또 비판을 받은 포인트가 있었거든 이철규 의원이.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 당이 그 애매한 게 뭘 하려고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왜 이렇게 들을 안 할라 그래? 말은 그러니까 많던데 원내대표는 요번에 이제 거의 처음이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연기한 것처럼 그렇죠. 물론 이제 더 초선들이 정견을 들어야 한다 시간을 좀 뭐 이런 명분으로 넘어갔지만 계속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비대위원장 할 사람이 없다. 비대위원 할 사람이 없다. 사무총장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맨날 돌려막기 하고 계속 그래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당이 저출산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조금씩 이 인력 풀이 이 얇아진 거예요. 선수층이 얇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으로 나갈 사람들이 몇 명 없어. 다 은퇴하고 새로 이제 드래프트 해가지고 신인이 들어와서 2군에서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노망주들이 그냥 계속 주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 나물에 금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원내대표 선거가 좀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거는 조금 지켜보고 이제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이 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아까 한동훈 위원장. 네. 한동훈 위원장 아까 오늘 그 사진 하나로 그냥 뭐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게 막 뭐 여러 방송에서 나온다는 게 그만큼 대중들의 대중에 대한 소구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한동훈 위원장 복귀 몸풀기라는 기사가 떴어요. 복귀 몸풀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수에서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차기 대선 혹은 뭐 차기 지도자감으로 꼽는 사람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58%야. 원희룡 전 장관 10% 나오고 6배. 그러니까 6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저 정도로 한 위원장이 대중적인 소구력이 크면 좀 어쩔 수 없이 또 거기다 용산과의 관계나 고려한다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빨리. 근데 저 기사는 좀 그렇다. 1위는 맞는데 복귀 몸풀기라니 뭐가 나온 게 그러니까 있나? 이제 뭐 요 5월 달부터 당내 의원들도 좀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낙선자들도 또 뭐 만나고 요런 거를 이제 복귀 몸풀기라고 지금 일단은 저 기사에 써놓은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하고 적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동훈 위원장은 복귀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복귀가 의미가 있고 그것이 본인에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뭐 저만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당대회가 2달 안에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는 예측해서 2달 정도 하는 비대위가 이제 출범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전당대회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늦어진다는 거가 더 더 빨라지겠어요? 설마? 빨라질 리는 없죠. 뭐 5월 안에 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단 말이야. 빨라야 한 8월, 9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야. 7, 8월은 하한기라고 그래서 7월 그러니까 임시국회가요. 6월 1일 뭐 이렇게 쭉
규정이 있거든요. 7월에는 없어요. 원래 안 해요. 그리고 8월 16일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7, 8월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너무 놀아요. 더- 더워서. 그렇지. 그 하한기라고 막 그때 이제 하는데 그때 전당대 더워 죽겠는데 전당대 뭐 이렇게 돼요 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더워서 안 그래서 되고. 제가 전당대 대충 상반기 한다 그랬더니 누가 해석을 내년에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관례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하기가.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도 우리 3월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도 뭐 12월에 하냐 언제 하냐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 그러다 3월로 갔어요. 작년 3월 했단 말이에요. 38 전당대회를 했어요. 39 대선을 하고 우리가.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그 전당대회를 언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당대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후보군도 있고 봐요.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없으니까 미뤘잖아요. 그렇지. 당 대표 누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최고위원 누가 나오는지도 좀 이렇게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 룰 세팅을 해야 룰 되냐 세팅.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요. 룰을 바꿀 거냐 말 거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체제를 지금처럼 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한 방에서 1등부터 5등까지 하는 집단 그렇죠. 지도 체제로 갈 거냐 이것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거 바꾸냐는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6월에 한다. 만약에 6월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너무 빠른 감이 있어 보이긴 해요. 6월에 하면 그죠. 물리적으로도 5월달에 이제 지금 제 편하게 뭐 조금 추스르고 하는 과정인데 전당대회라는 거는 현역 의원에다가 이제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 속한 책임 당원들 뭐 이런 분들이 투표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당권 경쟁에 전당대회 윤상현 나간다고 의원도 나올 하면, 것 같고 왠지. 막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여의도에 뭐 사무실도 없잖아. 그렇지. 근데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볼 때는 이미 여의도에 캠프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일단은 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귀 몸풀기라는 건 일단 지금 아예 정치권은 사실상 좀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뒷모습 나온 사진 하나 가지고 지금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출마를 한다. 결과는 저는 그럼 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뭐 나오면 될 것 같아요. 100%고 뭐 뭐가 간에 무조건 된다고 봐요. 지금은. 그렇지.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대선을 위한 자원으로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시점에 당대표라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거는. 예. 이게 합리적이잖아. 그렇죠. 아니 저희가 지금 이거는 뭐 누가 좋고 싫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일찍 등판해서 얻을 건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슈에 제일 큰 건 대통령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등판 여부보다 대통령실과의 관계고, 그렇지. 사실 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형님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차기 대선에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현 시점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좀 총선 끝나고도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 실제로 어떻게 서로 연락을 하셨는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좀 댓글만 봐도 한동훈 위원장 좋아하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고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 싫어하거든요. 그럼 이게 망하는 길이야 또 보수가.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푸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정치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두 분이 그렇게 오랜 세월 같이 일하고 지내오셨는데 가슴이 아프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대외적으로 두 분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뭐 명확한 사실이다 보니 모르지 뭐. 아니 뭐 뭘 몰라요 형님. 냉정하게. 특검했어?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 짠하고 다시 정치판에 등판하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 고민들과 함께 이제 계산해봐야 되는 거고, 뭐 진짜 막말로 다 같이 계산을 해보니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부터 하는 게 낫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그거보다 성결적으로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어야 모든 게 시작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정말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전당대회 시점 잡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전당대회라는 거는 축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무슨 축제냐 이런 논리를 이제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에 계신 분들은 그 생각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음. 빨리 제대로 된 지도부를 채우자고 했지만 네. 벌써부터 나온 얘기가 룰이 어쩌네 뭐 어쩌네 뭐 이 얘기 나오면 이제 하세월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룰 세팅도 어쨌건 뭐 대중들 국민들의 생각하고 좀 최대한 비슷하게 가는 게 좋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뭐 당원 50, 뭐 나머지 국민 뭐 50,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 거는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 맞아요. 그 차이가 너무 예. 커. 그래서 쭉 세워서 당 대표 다 우르르 나와서 2등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최고위원 하고 그래야 이제 당이 좀 중량감 있게 돌아가지 원래 않을까. 그렇게 분리해서 뽑는 게 민주당식 방식이었어요. 그 굉장히 여러 명 뽑았어요. 근데 저희 당도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또 이제 이게 있어요. 그냥 1등부터 5등까지 해서 쫙 해서 뭐 40%가 1등, 35%가 2등 뭐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싸워요. 그지. 그게 또 제가 또 봤잖아요. 1등 김무성, 2등 서청원, 3등 아, 김태호 맞아. 이 시절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1등 김무성 아, 대표가 서청원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A라고 얘기했어. 아 이건 안 됩니다. 그럼 2등이 지금 안 된다고 하셨는데 됩니다. 이래 버려. 그렇지. 나 그거 기억나. 그리고 그것도 3번이 개판 나지 그러면. 3번이 둘을 막 욕해. 많이 그랬어요. 야, 그거 고민되겠네, 진짜.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런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홍준표 대표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당시 뭐 안상수 뭐 대표 있고 하여튼 뭐 많이 싸웠어. 많이 그런 게 그러니까. 있거든요. 왜냐하면 1, 2등이 같이 들어오거든. 그렇지. 1등 하려고 서로 막 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1등에서 대표고 그 옆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그렇지.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부통령이야. 환장하는 거지. 그게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저런 거를 진짜 잘 고민해봐야겠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랑 각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거는 뭐. 최악일 것 같아. 각을 세운다 뭐 이런 거보다 그러면 우리가 여당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뭔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일단 줄 사이가 어떻게든 뭐 실제 속으로 서로 싫어하든 봉합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봉합을 해야죠. 근데 봉합이 안 돼 보이니까 그건 이제 전당대회 나오고 나서 보자고요. 누가 출마하는지 보고 누가 되든 간에 뭐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과 용산과의 관계 정립 국민들은 할 말하는 당이 돼야 된다. 그렇지. 용산 입장에서는 뭐 점점점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건 진짜 고민이 많이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 조국이 한동훈 특검 그거요. 1호 법안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그 고발 사주는 그 아까 그 MBC 거기랑 관련 있는 거 그 이동재 기자하고 저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윤통 검찰총장 징계 관련 딸 논문 의혹 이거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참 어디까지 얘기해도 자 조국 대표가 했었던 행위에 의해서 뭐 굳이 이렇게 해부를 하다 보면은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지. 그 부당 행위로 인해서 합격될 사람이 안 된 거 있고 뭐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설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녀가 뭐 미국 대학 가는 과정에서 뭘 했다고 쳤을 때 일단 우리 사법 체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일단 그렇죠. 미국 대학에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다음에 제가 저 사항을 그 한동훈 위원장 그 청문회 때부터 이렇게 이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저게 결론은 이제 논문을 올리는 데 올렸으니까 에세이가 아니고 논문이라는 주장은 일견 동의할 수는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에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만 이게 뭐 무슨 그거잖아요. 표절이냐. 저자 바깥이긴 한데 이제 첨삭 지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그게 하는 게 뭐 옳은 일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특검을 할 일이냐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의 개콘이에요. 사실 진짜 이게 도대체
이게 이제 사적 복수의 조국은 나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본인은 당할 만하니까 당한 거고 나랑 뭐가 달라 이거거든요. 저쪽은 당할 게 없는데 너도 왜 한번 나만 어떻게든 갖고 그래 당해보는 거지. 이거거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한 발 뺐거든요. 그동안. 그렇지. 근데 민주당도 지금 약간 묘하게 기류가 바뀌는 움직임이에요. 아니, 민주당 논리는 그거예요. 민주당은 여기 이 실체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조국한테 우리가 왜 주도권을 뺏겨? 그렇지. 우리 나름의 그런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 이런 식으로 나 간다니까요. 전혀 우리랑 논리 구조가 달라요. 네, 진짜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저 장인수랑 뭐 이화영 변호사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저 조국 신당 의원들 뭐 잘은 모르겠지만 법조인들 조금 있을 텐데 저게 된다고 생각할까요? 솔직히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첨삭을 한 그 케냐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 거야? 아니면 아니, 영어 개콘이에요, 이렇게 저거. 잘해?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정말 진정한 개콘이야. 돌아버리겠어. 그러니까 저게 민주당 입장에서 괜히 저거 하면 한동훈 오히려 저 체급만 키워준다고. 아 그렇지. 근데 지금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이미 많이 체급이 컸으니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나오면 좀 흠집이라도 내야 되는 건 아니냐. 저기서 이제 뭐 그런 걸로 뭐 동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참 저거는 진짜 만약에 저거 뭐 밀어붙이면 뭐 하겠지 뭐. 뭐 하려면 하겠죠. 하려면 하는데 근데 저는 요거는 그냥 저 혼자 개인적인 좀 예. 약간 얄궂은 질문인데 네. 저 특검법 만약 통과되면 윤통이 거부권 행사할까요? 아니 그 생각 막 드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 생각 못 해봤네. 그죠? 그 생각 못 해봤어. 한동훈 특검법. 제 개인적으로는 안 할 거예요. 정치가 너무 그럼 저급해져요. 근데 요즘에 하도 저급해져서 우리 상상 이상을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하니까 조국 신당에 난 무서워 죽겠어 그런 거. 너무 막무가내로 할 것 같아가지고. 참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요. 하여튼 참 저희 정치가 이렇게까지 와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네. 자 우리 저 댓글 좀 볼게요. 맨스테이님 뜬금없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 수가 현실화 관심을 가져주세요. 전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제 주변 의사들 다 저하고 제가 의협 회장 정도로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하도 줘가지고 저도 진짜 의사들 많이 하는데 정말로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세희님, 윤희석 대변인님 말이라도 제가 다 위로가 되네요. 잘못 모셔서 죄송하다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신 거 다 알아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한 위원장. 아니 뭐 여러 현안 때문에 고맙습니다. 많이 괴로우시죠? 약간 더듬으셨어요. 토닥토닥 하트. 솔직 편안하고 예리한 논평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책한건님 감사합니다. 써니님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요? 상대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하면 알 수 없는 거 그냥 아니에요?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네, 저거는 방법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어느 당 지지자인가요? 이거 역선택이구나. 국민의힘이요.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몰라요. 알 수가 없지. 그렇죠. 예. 뭐 역선택 방지 조항보다 그런 거에 대한 역기능보다는 지금 당원으로만 하게 되면 이제 또 당대표 후보자들이 또 너무 강성으로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지지자들 뭐 당원들 그걸 봐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스테이님 윤동열 합체 완전체 하셨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해가지고 가운데로 넣었네요. 김찰리님 희석형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뵈니까 딥한 얘기 더 많이 해주십시오. 딥한 얘기로 하여튼 오늘도 벌써 또 1시간 반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별 얘기 안 해도 그냥 금방 가네. 그냥 가네. 딥한 얘기. 뭐 참 질문을 하여튼 주세요. 그러니까요. 저희 뭐 여러분들 요즘같이 좀 힘든 시기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저희 얘기 이렇게 끝까지 쭉 들어주셔서 항상 늘 너무 감사드리고요.